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제주에 예민 난민 신청자들이 대거 들어온 뒤에 그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말 뜨겁거든요. 찬성, 반대 정말 후끈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반대 목소리 분명히 존재하죠. 또 작지도 않은 게 여전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 주말에 난민 반대 집회를 한번 가봤었는데요. 한번 분위기를 들어보실까요? 지난 주말이요? 네네. 국민이 먼저다! 안전을 원한다! 난민법 폐지하라!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난민법이 도리어 자국민들의 안보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난민법 자체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 중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드로그카를 통해 대한민국에 취업하러 온 가짜 난민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에 체류 중인 신청자, 난민 신청자 가운데 가짜 난민이 없다는 걸 진짜 보장할 수 있느냐? 가짜 난민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반대 집회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난민보다 자국민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예. 이런 말씀들이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요. 난민법에 따른 난민 개념에 충실하다면 사실 우려는 상당히 해소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종교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들. 예. 그래서 상주했던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 원치 않는 이들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난민은 그런 사람이 난민인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고 고문받고 여기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면 그게 이제 난민이 되는 사실 개념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 때문에 뭐 우리나라 오려 한다, 어떤 선교의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다, 이러면 난민이 아닌 거거든요. 거예요. 그건 난민이 네. 아닌 겁니다. 예. 그 조건들을 충족해야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예. 문제는 그 난민 심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점이겠죠.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도 이 부분이 아주 확실합니다. 난민 심사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 우리에게는 난민법이 있다. 그 법대로 제대로 규정 만들어서 심사 제대로 해서 진짜 난민을 걸러내고 그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훅뉴스에서 정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을 취재해 본 건데요. 먼저 한국의 난민 심사 과정을 직접 겪었던 욤비 토나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토나 씨는요, 콩고 비밀 정보국에서 일하다가 정권의 비리를 캐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모국을 탈출했습니다. 그 탈출 경위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들어보시죠. 예. 두만 갈 때 콩고 공항, 콩고 에어포트로 두만 갔어요. 근데 콩고 에어포트는 버스역 같아요. 문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인천 에어포트 이렇게 있어. 세 개 다 똑같아. 거짓말쟁이. 이거 진짜 잘 못했어요, 이 선생님과.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이 아주 능숙치가 않아서 좀 잘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나는 정권에 찍혀서 탄압받아서 지금 탈출하려는 난민인데 어떻게 공항에서 버젓이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느냐? 당신 난민 아니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토나 씨에 따르면요, 콩고 공항 입출입 과정은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해요. 이 사정을 모르면은 박해를 받아서 탈출했다, 이런 토나 씨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심사관들이 현지 사정 또 문화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거짓말쟁이로 몰리기 일쑤였다, 이런 게 토나 씨의 말인데요. 결국 6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2008년 재판을 통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10년 전에 6년 심사 끝에. 네, 그 10년 전 일인데 그새 달라졌을까요? 토나 씨는 현재 광주대학교 교수로 있는데요. 난민 관련 과목을 가르치면서 재작년에 학생들과 함께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해요. 들어보시죠. 예. 이 학생들 제가 보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선생님들 인터뷰해 주세요. 당신은 출입국 선생님들 난민법 읽은 적 있어? 7명만 난민법 읽은 적 있어? 32명 인터뷰했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센터 난민법 몰라. 난민 심사 담당자들 32명을 인터뷰해왔는데 난민법이라는 것에 대해 읽은 사람이 7명이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재작년에 32명을 인터뷰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명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32명 중에 7명 읽어봤던 그 현실 생각하면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늘었겠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난민 신청자들 지원하는 시민단체 난민인권센터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고충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사관들이 난민 신청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치려고만 한다. 이런 불만들인데 난민인권센터 이슬 활동가의 말입니다. 면접 심사에서는 대체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라라는 요청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은 한국의 난민 신청자들 중에 난민이 아닌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진짜 난민도 가짜 난민이 취급받아가지고 심사를 통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사가 허술하다, 정밀하지 않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예.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허. 진짜 난민만을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이죠. 예, 예. 이 부분은요. 최근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 강현재 변호사의 말을 통해 들어보시죠. 예. 뭘 가지고 어떻게 심사하냐를 들여다보면은 이분들이 제출하는 어떤 서류 가지고 질문하면 답변 듣고 이런 식이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심사가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국내 한국인을 상대로 신원 조사를 해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는 판인데 그 서류의 진위 여부도 그 내전하는 나라에다가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되겠어요? 심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게 맞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난민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은 진짜 난민이 가짜 난민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심사에서 덜어 생긴다. 이걸 걱정하셨고 네. 이번에 난민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또 가짜 난민들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같이 허술하면 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실제 며칠 전에는 가짜 난민들을 종교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서 난민 심사를 도왔던 그 변호사 또 브로커들이 적발되기도 했거든요. 네, 네. 이미 난민 지위를 받은 이들 중에도 이런 가짜 난민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의혹이 많다. 심사 못 믿겠다. 한마디로 그거네요. 네, 또 제주 예민 난민들을 상대로는 정부가 심사 기간을 더 단축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더 허술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내놓고 있네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난민 문제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하여튼 난민 심사의 정확성 더 정확하게, 더 정교하게,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난민 심사 법무부가 담당하죠. 맞습니다. 예. 그쪽 한번 취재해 보셨어요? 역부족을 토로하더라고요. 현재 난민 심사는 2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지는데요. 예. 1차 심사에는 28명, 또 이의 제기에 따른 2차 심사는 11명이 담당을 합니다. 예. 지난해 접수된 난민 신청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에요? 9,942명이었거든요. 신청자. 네. 1차 심사 담당자로 나누면은 한 사람이 355건을 처리해야 되는 셈입니다. 1년에. 단순하게 보면요. 1년 내내 쉬지 않고 하루에 한 사람씩 난민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야말로 역부족, 인력 부족이네요. 네. 또 담당자들은 꾸준히 노하우를 익히는 심사 전담 요원도 아니고요. 예. 법무부 안에서 그냥 인사 이동에 따라서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몇 년마다요? 네. 그래요. 몇 년마다 인사 이동을 하다가 그럼 어쩌다가 그냥 난민 심사를 맡게 되는 케이스들이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난민 신청자들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별도의 지원 부서도 없어서 심사관들이 그냥 알아서 뭐 인터넷을 검색하든 전화를 하든 그런 식으로 각 나라의 정황을 알아서 파악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예. 39분들이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도와주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딱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면접도 하면서 개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나라의 그 정황까지도 다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인원이 일단 부족하고 그분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부족한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난민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심사가 되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찬성 쪽도 반대 쪽도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못 믿었죠. 네.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떻습니까? 호주는요. 외교부와 관련 부처로부터 난민 신청자의 출신국 관한 정보를 공유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더라고요. 예. 또 뉴질랜드도 이민성 산하의 국가조사과가 별도의 정보조사 업무를 맡고 있고 난민에 관한 도서관까지 설립해서 그렇게 정보를 축적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출신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는 시스템 같은 게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프랑스 역시 각국 정보를 조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곳 상황은 한국에서 병역 거부자로 있다가 프랑스로 난민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이해다 씨의 입을 통해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병역 거부하다가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프랑스에 난민 신청해서 난민이 됐어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프랑스 난민 심사국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모른다고 해도 좀 사실관계들을 좀 확인하고 이런 노력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듣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난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런 태도를 가진 한국 심사관, 그런 심사관의 입장과는 그래도 큰 차이가 있기는 하죠. 감사함을 느끼게 한 부분은 어딜 가면은 뭐 무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단체가 숙소 제공을 해주는지 그런 소개가 있고 난민 신청한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를 꼼꼼히 확인하려고 하고 심사 결과가 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탈선하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한다든지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심사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죠. 그렇죠. 그래요. 물론 난민 수용의 역사가 워낙 다릅니다. 유럽은 워낙 길고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고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도 체계적으로 뭔가 잘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3년에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처음으로 난민법을 마련한 나라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사실 심사 과정을 비롯한 난민 제도 자체가 걸음마 단계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전 한국이민정책학회 그 회장인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정명주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죠. 예. 아직 난민 정책에 대한 거의 기초를 마련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를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부족한 이 난민을 위한 각종 심사 인프라를 서구 여러 나라 이민국가들이 비춰볼 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이 심사가 지금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난민 받지 말자, 수용하지 말자, 문을 닫아버리자 이 얘기는 아닌 거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 이게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 것들 분명히 사실입니다. 또 개선돼야 될 부분들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더 서둘러서 더 정밀한 준비 이제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난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이 시점에서 난민 심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제대로 확립하고 그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한 진짜 난민인데도 불구하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겠고요. 네. 난민으로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웃으로 함께 살 준비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난민 문제 여러 가지 토론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제 정우성 씨와의 인터뷰도 그런 과정이었습니다만은 토론하고 소통하고 우리의 준비 과정을 돌아보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김정은 기자, 훅뉴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